이제 제 4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끝난 이후에 자기 노트에다가 이렇게 배우신 것을 직접 써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귀로만 듣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래요. 듣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기도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으로 자기의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거. 매우 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소리는 콜이라고 그러는데요. 정관사 붙이면 하콜. 각자 들으시는 분들의 그 하콜을, 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것입니다. 쓰면은 굉장히 많이 기억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 글자 이제 이렇게 내려그시고, 이렇게 획순이 되고요. 요 크기, 바로 여기가 정사각형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요, 그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획이 올라가는 글자가 있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지금 좀 보실까요? 자, 여기는 정사각형이죠. 사각형, 그 다음에 이거 사각형의 반, 사각형, 사각형, 반, 사각형, 사각형, 4분의 1. 그 다음에 사각형.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요. 이만큼은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온 글자이고, 이 글자는 여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해주시죠. 완벽하게 사각형이죠. 사각형. 이런 경우가 이제 밑으로 내려온 경우가 되고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거고,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요 글자는 말이죠.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아마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신 것을 띄어가지고요. 연필을 띄고, 다시 여기다 이렇게 니은처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편리하게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자리를 남겨둠으로써 여기 점 찍는 거, 이제 아직 설명이 안 됐는데, 6글자에 해당되는 요 점 찍는 거, 다게시를 찍는 자리를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연필을 띄고요. 다시금 니은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글자인데, 지금 글자의 모양 이렇게 다 소개하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짜디 그랬는데요. 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써야 되거든요. 요렇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요것도 길게 아래까지 한 연후에 폭을 좁히지 말고 이와 같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이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코프입니다. 근데 이건 K가 아닙니다. K가 아니고 영어에서 말하는 Q 있죠. Q 발음입니다. Q 발음을 낼 때 어떻게 냅니까? 목구멍 아주 속으로부터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소리죠. K는 어때요? 가볍게 K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리는요, 코프입니다. 이 목구멍 속으로부터 Q 소리를 내야 되니까요. 코. 역시 그 끄트머리도 역시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프. 이렇게. 코프. 만약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코프. 여기 나는 소리처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코프. 꼭 기억하실 것은 요게 사각형이고 요 밑에 부분은 내려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레이쉬인데요. 이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레이쉬. R 발음으로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레이쉬. 또는 레이쉬. 또는 레쉬.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요 글자하고요, 여기 지금 요 달렛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확실히 배우신 분들은 여기 끄트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요 지금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여기는 둥글게요. 둥글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둥글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지금 조심해서 들으시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 달렛 글자를요 저처럼 쓰지 않고 마치 여기처럼요.
여기처럼 처리해서 써도 달렛으로 읽습니다. 예. 만약 그런 경우라면 요걸 아주 정밀하게 둥글게 해준 경우와 또 여기를 갖다 막 쓰느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둥글게 하면 혼동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ratio는 여기가 둥글게 처리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ratio. 그러나 어떤 다른 책에서 보면 아주 혼동하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요 달렛 글자를 쓸 때요. 아주 정직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써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 어떤 책이라고 제가 지금 소개는 안 합니다만 거기가 이게 레이신가 저 달렛인가 이렇게 오해되게끔 그 활자가 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 조심할 것은 그 책 안에서는 어김없이 레이신은 여기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기억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걸 잘 구별해서 자 우리는 이 시간에서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달렛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어겨지고 여기는 이렇게 둥글게 된다는 거. 자, ratio 그렇습니다. ratio 또는 ratio 이렇습니다. 뜻은 이제 머리고요. 머리, 시원, 처음 뭐 그런 뜻입니다. 자, ratio.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저 무슨 모양처럼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이게 앞니빨처럼 보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을 때는 이것이 그래서 요 발음하실 때 뭐 이렇게 저 음식이 쉬잖아요. 뭐 보리밥이 쉰다 그럴 때 그때 그냥 그 소리 내시면 됩니다. 그냥 쉰. 근데 문제는 쉰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쉰 이러셔야 돼요. 그 뒤에 여운이 반드시 약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쉰누 이러면 틀리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쉰 이런 정도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자는 똑같은데 여기 이게 점 찍힌 것만 이쪽에 찍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시옷입니다. 시옷이죠. 우리가 저 신발 신고 다닌다 하는 그 소리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떤 교과서에 보면 이 글자가 이쪽에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앞에 있고, 이거는 그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앞에 와야 되는데, 이런 그 법칙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한 글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신이 와야 되고, 이 쉬는 뒤로 가야 되고, 이런 거 그거 없습니다. 어떤 책에는 쉰가 앞에 와 있고, 어떤 책은 신가 앞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글자로 취급을 합니다. 이 성경 히브리어라고 제가 이제 늘 표현하는 이유는 현대 히브리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굳이 그 앞에 성경 히브리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성경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글자거든요. 22글자인데 요 글자는 한 글자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맨 끝 글자입니다. 요거를 말이죠.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타브 이렇게 써요. 타브. 요걸 아마 타우 이렇게 아마 배우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브 아주 부드럽게 타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역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들어와서 직선으로 내리시고 여기서 딱 꼬부라져 가지고 나가되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제한이 돼야지 이만큼 쭉 나갔다. 그러면 글씨를 잘못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전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베이크, 기모. 근데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몰이지만 영어로 쓰자고 하니까 G-I-M-E-L 그러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런 거 설명 안 듣고 읽으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아마 김매어 뭐 이렇게 읽겠죠. 그러나 그 표기는 영자로 쓴 표기일 뿐이지 사실로 소리 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 언어의 문제,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런 그 장애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난다고요? 기모 이렇습니다. 다운, 헤이, 아주 약합니다. 헤이, 바브, 와우가 아니고요. 바브, 더블 이렇게 인수가 되어 있어도 그럼 어떻게 읽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와우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바브니까요. 바브입니다. 그 다음에 자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렵다고 그랬어요. 헤이트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갖다 헤이트라고 그래서 잘못 들으시고 예를 들어 케이트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를 긁어서 케이트 그러셔야 돼요. 이 케이트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강, 2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가벼운 케이트가 아니에요. 혓바닥 전체가 그 입천장에 다 닿은 상태에서 뛰는 소리. 어떻게? 케이트 이렇게 아주 강한 소리가 나니까요. 그 다음에 요드, 카프, 라메드, 문, 사메크, 아인, 페이,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요. 페이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페이 이랬습니다. 네. 쥐아디 이래요. 쥐아디 요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저디 아니에요. 그 소리 내면 안 되고 이는 쥐아디 혹은 또 이렇게 소리 난다고 그랬습니다. 싸디 이렇게 소리도 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건 잊어버리세요 지금요. 자 이건 어떻게? 코프 속에서 나야 돼요. Q자 소리가 나야 됩니다. K자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프.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시 아무데도 닿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음이 닿으면 안 돼요. 닿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안 닿아야 돼요. 어떻게? 레이시 꼭대기, 정상, 머리,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쉰 그랬고요. 이건 순서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타브.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양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래서 요들은 손인데, 손이에요. 손으로, 사실은 야드가 손인데요. 그래서 손가락 10개다 해서 이거 10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 10가지 세었고요. 그 다음에, 11인데요. 이건 세지 말자고요. 왜냐면, 그냥 이 글자, 한 글자이기 때문에 11. 자,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글자라니까 21, 22. 그래서 누가 물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글자냐? 그러면 22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2글자입니다. 물론, 미형까지 다 합하면 그 말은 틀리지요. 그러나 대답할 때 알파벳이 몇 글자냐? 그건 22글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제4강인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